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3월 학평을 대비해서 학습법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TCC를 준비해 봤거든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아마 3월 학력평가 교육청 모의고사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얘기하면 3등급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죠. 3등급이 안 되는 학생들, 지금 4등급 이하 학생들이죠.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단어 외우세요. 단어 외우세요. 이게 지금 단어 외운다고 3월 학평을 잘 볼 가능성은 없어요. 알겠어요? 현실적으로 얘기할게.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 하면 수능 때 문제 생깁니다. 응? 수능 때 문제 생기니까 자기가 단어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지금 단어 하셔야 됩니다. 단어와 그 다음에 구문.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초점 맞추세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뭐가 되면 이 두 가지를 하면 뭐가 됩니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지거든. 그럼 해석이 가능해지면 여러분들이 무슨 유형을 몰라도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찍었다고 생각하고 찍었던 문제들 중에서 맞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찍으면 확률이 항상 오지선단 20%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를 찍으면 2개를 맞는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 10개 중에서 내가 푸는 게 2개가 증가하면 찍어서 맞는 거 포함해가지고 4개가 맞을 수도 있어요. 2개를 더 맞을 수도 있다고. 그럼 2개를 더 맞으면 2개가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한 5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점, 3점 합치면 5점 정도 되겠잖아요. 그러면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5점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해석이 정확해져야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4등급 이하는 무조건 해석 공부를 하자. 알겠어요? 모의고사 푸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모의고사 푼다고 점수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3등급 라인의 학생들도 사실 단어하고 구문을 해야 되는데 3등급부터 2등급까지 가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역시 해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해석으로 쓰겠습니다. 해석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되고 이거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언제까지? 수능까지. 해석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약간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양치기예요. 양치기를 통해서 양치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실력 올려주지 않습니다. 양치기는 실력을 올리는 건 아니지만 시험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줘서 점수를 올려줘요. 실력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점수를 올려줘. 점수 올린다고 실력 올린다는 건 다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 예를 들어서 80점의 실력이야. 80점의 실력인데 시험 하나도 안 보면 80점이 안 나와. 70점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계속해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들을 풀어나가잖아. 시간 내로. 그러면 내 실력에 맞는 80점이라는 점수에 근접하는 점수를 맞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양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양치기 해가지고 10점이 오르잖아? 애들이 착각해. 양치기 하니까 실력이 오른다. 실력이 오른 게 아니라고. 점수만 오른 거라고. 그 다음부터 계속 양치기를 하지. 80점밖에 안 나와. 80점밖에. 너희들 목표가 80점 맞는 거야? 아니지. 90점 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다 초점 맞추지 말라고. 이것 때문에 점수 올라가는 거는 실력이 올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에 적응이 안 돼서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해석 공부해야 돼. 이 등급 때도 해석에 문제가 있어. 선생님이 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재수반만 한 8년 이상 수업을 했나요? 8년이 뭐야? 더 오랬구나. 한 10년 이상 했네요. 재종반만. 그 긴 세월 동안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알게 된 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거고 이 학생들은 그보다 좀 더 잘 되긴 하지만 안 되는 게 있는 거고 2등급 학생들도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 해석이 꼬이기 때문에 80점대 중후반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양치기를 하시고 3월 학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력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첫 번째 고3 돼서 보는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뿐이지 사실 학력평가는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품질도 다르고 성격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수능을 판단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진짜 중요한 모의고사는 6월과 9월이고요.
그다음에 6월과 9월도 수미잡이잖아. 수능미만 잡것이에요. 알겠어요? 수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를 모의고사에 두고 공부하지는 마. 수능에다 두고 공부해야 돼. 알겠어? 하지만 첫 시험이니까 가능한 선생님 잘 봤으면 좋겠어. 이런 지금 TC를 찍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치기라는데 지금 평가원 거 가지고 하지 마세요. 평가원 거 지금 양치기 하기 너무 아깝습니다. 평가원 건 좀 아끼시고 양치기를 교육청 기출로 하세요. 양치기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작년 거라도 작년 3월이라도 뭐 작년 3월 왜 하필 3월이냐? 이게 달마다 출제 기관이 달라지고요. 달마다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하고 제일 비슷한 거는 작년에 3월 학평 모의고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작년 3월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3월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작년 것들 있잖아. 3월 말고도 있었잖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치기 하고 나면 이거 혼자서 어떻게 공부할 방법을 여러분이 잘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해설지 같은 건 EBS에 있습니다. 그러면 뭘 수강하면 됩니까? 해설 강의 수강하세요. 양치기 한 다음에 해설 강의 수강하세요. 해설 강의들은 되게 실전적인 것들, 큰 틀에서 문제 접근법들 이런 걸 가르쳐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해설 강의 수강하세요.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양치기 플러스 해설 강의 수강. 그리고 해설 강의 가능하면 여러 업체들 선생님의 해설 강의 들어보세요. 제 거 꼭 포함하세요. 아시겠어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어떤 학생이 선생님 후기를 올려줬거든? 선생님 후기 별로 없어요. 학생이 후기 잘 안 올려주더라. 질문은 많이 하는데 후기가 별로 없지만 그 학생이 올려준 후기에서 뭐를 봤냐면 자기가 모든 업체들의 해설 강의를 다 봤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비교했대요. 강사들의 해설 강의를. 그중에 선택한 게 제 거였어요. 선생님 거를 선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수능을 잘 봤대요. 해설 강의는 그 강사의 최고의 역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강사가 해설 강의에서 오를 낸다면 그 강사의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거 믿고 보실 수 있으니까 제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강사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알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2번이면 22번 같이 들어보고 23번 같이 들어보고 33번 같이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다가 주요한 문제들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생길 것이고 문제 접근법에 대한 것도 생길 것이고 누가 더 정확히 가르치느냐도 알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등급 학생들은 지금 원래 하던 대로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해석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양치기를 이 학생들은 해석은 그냥 평소에 하던 만큼 하시고 이게 중심이 될 필요는 없고요. 해석이 양치기 하세요. 양치기 그냥 교육청 기출로다가 똑같이 양치기 합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양치기 뭐 1회분에서 2회분 정도만 하시고 교육청 걸로 해. 평가오는 건 지금 쓰면 너무 아까워. 그리고 역시 해설 강의 수강하는데 해설 강의도 이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수강하셔야 되고요. 이 학생들은 일부 유형을 중심으로 자기 약한 거 있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설 강의 들으시고 자기가 만약에 문제를 틀렸다고 하면 왜 틀렸는지 문제 틀린 이유는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의고사 보는 목적이 그래요. 문제 틀린 이유를 찾아봐서 지피지기 해야지 100점 불태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기가 약한 부분을 찾으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1등급 학생들은 약한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 그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부분만 보완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3월 학평을 역시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수능을 목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월 학평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실전 연습 진짜 이거는 이런 얘기 해도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재종반에 수업할 때 학평 모의고사 쳐주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재종반에서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모의고사 해설 강의했던 건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뿐이었습니다. 다른 모의고사들은 해설 강의 자체를 안 했어요. 특히 학평은 그냥 최종반에서 그냥 복사해서 나눠주고 지들 알아서 자기들 알아서 풀라. 답지하고 해설지 나가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었지. 그저 수업을 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강 강사 된 다음에 처음으로 학평을 풀어봤다니까요. 최종반 했을 때 한 번도 안 풀어본 걸. 물론 좋은 문제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평가원처럼 그렇게 예술적이다, 아름답다, 와 감동이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잘 못 느껴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학평도 진짜 좋은 문제 가끔 있긴 한데 평가원처럼 그게 대다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수능의 점수를 평가하는 그런 잣대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지만 첫 번째 보는 시험이니까 의미를 두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시간 낭비하는 연습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이런 연습을 잘 해놔야지 6월 평가원 볼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기출문제는 그럼 언제 풉니까? 기출문제는 그래서 평가원 전에 한번 연습하기 위해서 푸는 건 괜찮고요. 6월, 9월 앞에. 그리고 9월 이후에 양치기를 평가원의 기출문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그때 가서는 진짜 양질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사설 모의고사가 여러분 양질이 많지가 않아요. 유명한 선생님의 모의고사라고 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 착각이야. 선생님이 되게 유명한 모의고사를 하나를 봤는데 어떤 모의고사의 빈칸 추론 문제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봤는데 빈칸 추론 문제 1번부터 이렇게 5개 선지가 있잖아. 근데 빈칸이 좀 긴 것들 짧은 건 단어 수준에서는 오류가 안 나오는데 좀 긴 것들이 있었는데 좀 긴 것들로 이루어지는 빈칸 문제가 있었는데 와, 문제더라고. 1번 답이 아니고 1번은 오류 2번 오류 3번 어색 4번 5번 둘 중에 하나 정답이네. 얘 오류 어색 1번 2번 3번을 본문도 안 읽고 그냥 얘네는 정답이 아니네. 이건 이지선답 문제구나. 이렇게 푼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면 실전적이지가 않잖아. 이게 수능 답지가 아니야. 수능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학생들은 절대로 그런 걸 모른다는 거. 학생들이 보면 그냥 이거는 빈칸 추론 문제구나. 와, 빈칸 추론 문제처럼 생겼네. 수능 같다. 수능 본 적 없잖아. 3학년도 수능 본 적 없잖아. 기출문제 풀어봤다면 뭐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안 풀어봤다면 수능 본 적 없잖아요. 수능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에서는 이제 좋은 컨텐츠라는 걸 찾아내는 게 쉽지도 않을 수도 있지, 그지? 선생님이 올해 새롭게 만들진 않았어요. 올해 새롭게 만들 시간이 없어서 만들진 않았는데 그 작년에 만들었던 모의고사가 올해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 작년에 만든 모의고사가 뭐 완전히 뭐 달라가지고 절대로 연습용으로 쓸 수 없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만들었던 모의고사도 품질만 좋으면 쓰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옛날 거를 썼던 옛날에 선생님이 활용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한테 이상한 영향을 미치는 게 절대로 아니야. 품질이 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야. 여러분이 안 풀어봤으면 그건 올해 처음 나온 모의고사라고 생각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문제 질만 좋으면 되는 거지. 이랬어요? 그냥 올해 만들었다고 뻥칠 수도 있지만 선생님 그런 것도 뻥 안 치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제 모의고사는 오류 없어요. 아시겠어요? 한번 풀어봐. 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3월 모의고사 대비용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장난 아니야. 난이도 장난 아니야. 난이도가 멘탈 탈탈 터는 정도가 될 겁니다. 멘탈 탈탈. 그 난이도를 선생님이 이렇게 나눕니다. 얘는 플러스 10등급이에요. 플러스 10의 난이도야. 플러스 10의 난이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모의고사를 보고 원점수에다 플러스 10점을 하면 평가원 점수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가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나 수능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선생님 모의고사를 가지고 그렇게 플러스 10 했을 때 아이들의 성적이 평가랑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수능하고도 비슷하게 나오고. 이 상당히 모의고사 좀 객관적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있어. 왜 어렵냐면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은요. 어려운 것의 문항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모의고사에서는 어려운 지문을 좀 더 많이, 그러니까 평가원 수능보다 많이 썼어. 많이 썼어요. 평가원 수능의 수준을 넘어가는 지문이 아니라 평가원 수능의 수준인데 평가원 수능에서 어려운 지문 있잖아요. 그 어려운 지문에 해당하는 지문의 개수가 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게 멘탈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데는 상당히 좋거든.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로다가 교육청 모의고사 풀어보는 것도 괜찮지만 저거는 좀 약할 거거든. 좀 약하다. 좀 센 거를 원해요. 좀 자극적인 거. 한번 화끈하게 한번 털려보고 싶습니다. 멘탈. 이거 한번 해보시고. 이거에 한번 털리고 나면 올해 3월 합격 모의고사가 쉽게 느껴질 거야. 완전 무거운 모래주머니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설 강의가 선생님이 따로 찍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촬영은 못하겠지만 작년 해설 강의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해설 강의를 함께 보시면서 이건 거의 평가원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는 모의고사예요. 오답선지. 여러분들 오답선지가 되게 중요해요. 평가원과 학력평가 이런 거의 차이점은 오답선지에서 나옵니다. 평가원만의 오답선지의 특성 같은 것들이 잘 반영돼서 만들어졌거든. 여러분이 못 느끼는.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풀어보시고 선생님의 해설 강의까지 틀어보시면 이 교육청 기출 이거 먼저 하셔도 되고 이거 먼저 하셔도 되는데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사람이 확 떨어졌다가 확 올라가면 기분 좋잖아. 그지? 그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이거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양치를 하세요. 이거 뭐 4등급 이하 학생들은 이거 하는 거 의미 아예 없습니다. 2, 3등급 학생들도 이거 하는 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한번 하고선 이걸 하시든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등급 학생들은 반드시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숨겨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원점수에 플러스 10점 하시면 됩니다. 학력평가가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고3을 시작하는 시험이니만큼 잘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나면 또 선생님은 해설 강의 찍어야겠죠. 그죠? 솔직히 안 찍고 싶어요. 학력평가 해설 강의는. 찍게 되겠죠. 작년에도 다 찍었으니까. 그러면 찍으면 그거 나중에 이제 뭐 한번 봐주시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풀고 보는 해설 강의는 또 그 느낌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다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챙기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3월보다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TCC를 마치겠습니다.